켈리잖아. 자기야, 가방 샀어? 아, 7만원. 아, 깜짝 놀랐네. 아니야. 언제 와? 10분 뒤. 아니, 이거 가죽도 아닌데 뭐가 이리 비싸지? 와이프 곧 생일인데 가방이나 하나 만들어줄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줘야겠다. 패턴 작업은 항상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한 뼘 반, 네 반, 한 뼘 반 정도. 패턴이 완성되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방의 무게중심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사에서 판매하는 이 켈리백은 헐리우드 스타에서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한 배를 이 가방으로 가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가방의 이름은 켈리백이 됐습니다. 켈리 가방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티치와 아웃스티치.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아웃스티치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죽과 가죽이 맞닿는 부분은 피아라에 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방이 세련돼 보입니다. 이 켈리 가방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기본 1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악어 가죽으로 제작된 가방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가방 하나에 1억이 하지만 그것도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절대 켈리백을 볼 수 없는 이유죠. 켈리는 다양한 금속 장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보강제가 필요하죠. 실제 에르메스 켈리백을 뜯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보강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가죽만을 최대한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인위적이지 않은 가죽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에르메스 금속 장식은 금색, 은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카라멜색과 잘 어울리는 금색을 선택했습니다. 가방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쇠를 보강제로 사용했습니다. 과거 홍콩을 여행하면서 우연히 명품 중고샵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악어 가죽으로 된 켈리백을 볼 수 있었어요. 중고시만 가격이 한 7천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랄까? 그걸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죽공예 하기 전인데 나중에는 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핸들을 제작을 할 겁니다. 칼을 갈고 재단하겠습니다. 제작 과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핸들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총 5장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핸들만 잘 만들어도 켈리백은 반은 완성했다고 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핸들은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동그란 통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 두꺼워진 부분은 얇게 피아를 해줍니다. 그리고 본딩 마지막 5장, 불필요한 부분은 잘 다듬어주고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에르메스사에서 만든 새드 스티치 방식이
가죽공예 바느질의 기준이 되었죠. 이것은 핸들과 가방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도나 보강제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가죽을 보강제로 사용했습니다. 크리징, 엣지 코팅, 그리고 완성된 핸들은 부착할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주고 이 핸들의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가죽으로 보강해줍니다. 이 핸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철심으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줍니다. 철심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주고 얇은 가죽으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줍니다. 실은 링카블레 531을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캘리백에서 사용하는 린넨사입니다. 왁싱 단계는 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오염에도 강합니다. 칼은 작업 중에도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특히 PR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바닥 보강제의 가장자리 부분만 PR해줍니다. 바닥 보강제는 접착하기보다는 좀 고정하는 느낌으로 부착을 해주고, 원래 에르메스는 바닥에도 정말 단단한 가죽을 보강제로 사용을 합니다. 캘리백 안감입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염소 가죽 크리스페입니다. 네, 에르메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최고급 가죽을 사용합니다. 캘리백의 포켓은 총 2가지지만 안에는 포켓 많은 건 싫다고 해서 하나만 부착할 거고, 지퍼가 있는 포켓은 가방이 무거워진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엣지 코팅, 크리징, 가방 안감이 완성됐습니다. 사이드 PR 해주고 본딩하고, 가방 안감은 원래 크기보다 한 3mm 정도 작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방의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고 세련됨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으로 엄청 제일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12개의 구멍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을 하겠습니다. 모든 파츠들을 이어 붙이고 조립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옆판입니다. 바느질 실수로 한 4번 정도 옆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저 옆판의 구멍도 조금씩 각도가 다 다르게 뚫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구멍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야 앞에서 만든 그 스트랩이 가방을 열었을 때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마지막 조립입니다. 거의 다 완성됐네요. (10분이) 좀 안 걸렸죠? 금방 하나 만드는데 뚝딱. 밍크 오일을 발라주고 끝.